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지금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이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지수 상승분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회복 탄력성 느끼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맞아서 오늘도 이번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제대로 세워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오죠. 네, 오늘 현과 아우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급락의 상처를 회복해줬던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요. 이내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았던 코스피였는데요. 0.91% 강보합권 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3,147.75포인트가 월요일 장의 종가였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네, 6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해준 오늘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탄력성이 좋았던 코스닥이었고요. 네, 하지만 봐야 되는 게 784포인트 선이 오늘 종가입니다. 800선을 가기에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아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오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4조 원을 간신히 넘겼어요. 평소에는 6에서 7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죠. 양대 시장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다소 한산했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체별로 매매 동향은 어땠을지 정리해드리죠. 네, 먼저 거래소에서는요. 개인만 오늘 매도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 오늘 쌍끌이 매수에 나서줬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쭉 팔았습니다. 다만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매수로 스탠스를 바꿔줬다라는 점 특징이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더 좋았어요. 장중 내내 매수세를 유지해줬던 기관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오늘 매도했습니다. 다만 기관 쪽이 역시나 매수에 나서준 오늘이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는 이 매도하는 물량을 줄이긴 했지만 매수로 포지션을 바꾸진 못했다라는 점까지 수급에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순환마의 장세가 펼쳐졌죠. 그 안에서 확실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히 챙겨주실 마스터 오늘 어렵게 모셔왔으니까요. 오늘 함께하시면서 내일장 든든하게 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까이서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죠.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요.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저희가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통신망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간단하게 들어오셔서 이번 주 승리할 수 있는 전략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까지 소개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올라운더 마스터와 돌아올게요.
네,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과 폭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참 날씨적으로도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변덕스러움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실 마스터 모셨습니다.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됐는데 네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2주 만에 나왔습니다. 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네. 한 주 자리를 비웠더니만 네. 금요일 날 난리가 났네요. 네, 역시 증시는 제가 지키고 있어야 되나 봅니다. 예. 네. 오늘도 중심을 꽉 잡아주는 이야기 저희 기대해도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네, 여러분 중심을 꽉 잡아주실 마스터 모셨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팍스통신망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통신망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은 얘기들 미리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요. 대응하기가 쉽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체감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기도 했거든요. 양시장이 합산을 했을 때도 거래대금이 14조 원이 안 나왔더라고요. 이 거래 절벽 속에서 약간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보니까 바이오가 가장 셌고요. 조선 대장이슈니까 또 원전 대장주가 가면서 이 기존 주도주들 안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좀 펼쳐지기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궁금한 부분도 네카오가 이 KAI라는 문패를 두고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오늘 월요일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힘든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뭐 AI가 좋았다가 어떤 때는 뭐 증권주를 비롯해서 뭐 저PBR이 좋았다가 막 이런 식의 순환매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금요일에는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워낙에 대주주 관련 양도세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국민청원이 12만 명을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새롭게 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 진정은 보였습니다만 뭐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 매도세가 1조 가까이 진행이 된 것은 아무래도 그 국내 증시에 대한 그 불확실성,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실망 매물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오늘 오랜만에 바이오 섹터가 좋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많이 꺾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또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8월 중순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바이오 섹터라든가 AI 섹터를 또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되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사실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약간은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습니다. 뭐 5천 시대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딱 그쪽만 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결돼야 된다는 점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펴보면 없던 관세를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을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유동성이 죽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래대금도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증시가 확 꺾인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조금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내를 드리지만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날 거니까 그 부분 계속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수수 빠지지만 우르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아쉬운데 결국에는 전략을 잘 세우고 종목을 잘 골라야 승리할 수 있는 매매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매매 자세한 전략과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통신망에서 언제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여러분. 저희 또 말미에 마스터픽 종목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공약주도 나가거든요. 저희 우측 팍스통신망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그 좋은 정보들 오늘 꼭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종목별로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종목으로 압축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HJ 중공업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방산 쪽에서 주목받으면서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종가상으로 16%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차트를 봤을 때도 주가도 장기 박스권에서 이제 벗어나서 뭔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굉장히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관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질이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7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총 기관이 매집한 수량이 한 14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200만 주 정도를 매수했다라는 거. 근데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9,800원에 상당히 큰 매물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거래를 돌파하면서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HJ 중공업은 특수선박에 특화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수선박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군함이 있죠. 그래서 네.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건조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원래는 HJ라는 그 영어 약자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네. 옛날에는 한진중공업이었어요. 근데 거의 망해가던 회사가 특수선박에 이렇게 좀 그 발을 들이면서 좀 살아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스가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약자를 살펴보면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살린다라는 의미로 사실 이건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자 자체가 이걸 쓴 모자 자체가 네. 되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동대문에서 급하게 10개 정도 만들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네. 엄청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의 딱 그 심장을 공략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공약이 있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HD 그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빅3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에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민관 협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식 중에 나온 것이 일단은 그 MRO에 전문 특화돼 있는 조선사, 중소형 조선사를 인수를 해서 거기서 미국 선박 건조라든가 MRO를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HJ 중공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된 점이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LNG 벙커링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LNG 선에다가 그 LNG를 추진 연료로 쓰는 선박에 그 연료를 제공을 하는 그런 선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수주권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0원의 강력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메이저 주체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은 기업이기도 하네요. 오늘 시세가 정말 강했는데요. 역시나 HJ 중공업 관련해서 더 자세한 모멘텀이나 또 매매 전략 같은 부분은 저희 통신망에 입장하면 모두 다 알려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네. 일단 이런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네. 싼 걸 좋아하세요. 그 쇼핑을 세일해서 살라고 하면서 주식은 세일하면 싫어합니다. 금요일 날 네. 세일했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 날 세일하는데
이거 팔아야 돼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주식에 대해서는 마인드 자체가 조금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의사 기질이 있는데 네. 수전증이 있어서 의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치료는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를 드릴 때도 중심을 잡아주실 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흔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꼭 들어오셔서 HC의 중공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이 기업 빼놓으면 약간 섭섭할 것 같아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HD 현대그룹주들 오늘 동반해서 다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대체 뭔 일인데 이렇게 다 올랐어라고 좀 찾아봤는데요. 쉽게 말해서 HD 현대그룹에서는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라는 업체를 상장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네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HD 현대 건설기계 그 중간 지주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복 이 상장과 관련된 우려감, 또 주주들의 원성을 사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이번 정부가 주주 친화책을 강조를 하면서 뭐 이런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HD 현대에서 철회할게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이 중복 상장에 대한 이 리스크를 아무래도 덜어냈기 때문에 좀 옳은 게 아니라고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제대로 시세가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일단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1,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원래 HD 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네. 종목명 진짜 어렵죠. 그래서 뭐 이런 회사가 중간 지주사로 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지주사가 있고 이렇게 모든 상장사들이 상장이 돼 있으면 사실 이건 중복 상장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분이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상장 계획을 HD 현대 건설 기계 쪽에서 철회를 해버렸죠.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HD 현대 건설 기계는 합병을 하게 되고요. HD 현대 건설 기계만 남아 있고 얘는 이제 흡수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되기 전에 얘는 원래 피흡수 합병 기업의 주가가 원래 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좋은 기업으로 흡수 합병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복 상장으로 인한 HD 사이트 솔루션, 현대 사이트 솔루션에 상장이 됐을 경우에는 중복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증시의 그 법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잖아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이겁니다. 주주한테 잘못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복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HD 현대 그룹에서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시장에 신뢰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던 부분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신뢰라는 부분은 유동성 관련돼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방향성이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땐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사서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전략적인 부분을 공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정말 2만 원까지 그 돌파력을 테스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세한 전략은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궁금하시다고요? 저희 팍스 통신망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특징주는 보니까 평소에 저희가 좀 많이 다루지 않았던 쪽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림 BNG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요 플라스틱 협약을 맺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일정을 앞두고 이 종목들도 기대감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사실 뭐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랐던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나 장 초반에 더 강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갑자기 또 올랐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해서 좀 이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좀 계속 봐도 괜찮을지가 궁금하네요. 세림 BNG는 어떤 의견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탈 플라스틱 관련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는 맞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거나 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술력은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정책 관련주는 전 세계 방향성과 우리나라의 정책의 방향성이 같으면 힘이 2배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탈 플라스틱 관련 정책들은 지금 국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밀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는 그 온실가스 배출을 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원자력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친환경적이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지금 포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산화탄소도 줄여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탈 플라스틱 관련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중에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 그 쓰레기 봉투라든가 예. 강아지 배변 봉투 있잖아요. 네. 그걸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잘 이해가 네, 안 그 돼요.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장점이 뭐냐면 예전에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는 비닐봉투라든가 일단 플라스틱류는 땅에 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썩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은 일단은 미생물에 분해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분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기술력에서 집중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원래 작년에 12월쯤에 부산에서 탈플라스틱 협약을 했었어요. 유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스위스에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일부터 14일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간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타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보시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무래도 팍스통신망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탈플라스틱 정책의 방향성이 좀 같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이 더 궁금하고요. 시세가 언제 나올지, 나는 언제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에 나설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그런 수익 극대화 전략 같은 부분은 저희가 팍스 통신망에서 정말 상세히 또 꼼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풍부하니까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그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알찬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을 하기 위한 그 단단한 발판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3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AI 강국을 만들기 위한 어벤져스 팀이 드디어 꾸려졌습니다. 5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오늘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오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눈길을 쏠렸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저희 오늘 AI 관련주를 좀 주목을 받았어요. 네. 선발이 된 기업과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을 텐데 희비가 엇갈리다 보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그런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의 정책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냥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조금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조금 긴 기간 동안 저기 동남아 어디인가를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렁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먹다가 혀와 천장을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마스터픽 수익률표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많이 없는데요. 두 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페타시스가 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고가 기준으로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애먹였던 종목인데 그래도 다행히 시세가 나왔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탑5 국가대표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딱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슈퍼스타 K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도 약간 서바이벌식으로 가는구나. 정말 생각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GPU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GPU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같은 기업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GPU 장수가 H100 기준으로 23년도 기준으로 15만 장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총 장수가 1만 8천 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거를 또 쪼개서 경쟁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걸 좀 보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 얘기로 생각을 하시고 다만 요 정책 내에서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보는 과정을 좀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가 됐는데 국가대표 AI 업체가 발표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 15개 업체였었어요. 15개 업체에서 일단 서류 관련 심사를 해서 10개 업체로 좁히고요. 이 중에 5개 업체로 좁혀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탈락한 업체 중에 카카오라는 업체가 있었고 오늘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카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은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탈락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여기서 탈락했다고 해서 AI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정확히 말씀드리면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한 게 아니고 공모에 참여한 게 아니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SK텔레콤, 그다음에 LG AI 연구원, NC AI, 그다음에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들이 있었다.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브리핑을 제가 여기 정책 관련 자료집에서 갖고를 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력 있는 AI 정예팀 참여하에 민관 협력 프로젝트 도전한다. 라는 것까지는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AI 정예팀 중에 우리가 지원자를 받아서 골라내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식으로 계속 과제를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제시하에 참여팀이 개발 전략을 구현하는 다르파형이라고 하는데, 이 다르파라는 거는 원래 미국의 국방부 산하에 있는 미 국방 고등 연구 계획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과제를 내줄 때 이렇게 냅니다. 과제를 내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가 아니라 과제는 딱 던져주고 니들끼리 경쟁해서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를 계속 수정을 해줘요. 그럼 그 목표를 따라다니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참여팀들이 계속 해결을 해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를 되게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더라. 그래서 국내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개월 단위 경쟁형 평가 압축, 무빙 타겟 추진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6개월 동안 5개 팀이 경쟁을 하겠죠. 그럼 12월이 됩니다. 12월에는 1개 팀을 탈락시켜요. 그럼 4개 팀이 남죠. 그럼 이 4개 팀이 6개월 동안 또 경쟁을 합니다. 대신에 그때 타겟은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과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여기서 또 3개 남고 결국에는 2개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요, 2027년까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가 라지 모달 모델, 그러니까 멀티 모달, 그다음에 라지 액션 모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챗 GPT 형태도 됐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변환하는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액션이란 건 말 그대로 피지컬 AI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고도화 또는 병행을 지향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로 표현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해내도록 우리가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오픈소스와 유도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 강화. 이게 뭐냐면, 오픈소스라는 거는 국가가 개발을 주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공개를 해서 이걸 보고 니네도 만들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와 유도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를 강화한다.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게 나왔을 때 충격에 빠졌던 게 그걸 모두 오픈소스화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I 모델 개발 후속으로 B2C, B2B, B2G, 글로벌 진출 등 확장을 한다. 그러니까 뭐 기업에도 팔고 정부에도 팔고 그다음에 고객에도 팔고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활용 확산에 보시면 국민의 AI 접근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한다. 이건 모두의 AI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그다음에 어르신 모두 할 거 없이 모두가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국민 사용평가제도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슈퍼스타 K 같은 거 국민 투표하잖아요. 이렇게 전화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사용을 해보고 이거 좋았습니다라고 직접 고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콘테스트 등 통해서 국민들께 정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모든 말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잘 만들겠습니다를 어렵게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AI 접근성, 국민들은 편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오픈소스를 지향을 해서 민관, 모든 기업들이 좀 더 쉽게 AI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부 자체가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는 모든 정책적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정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경쟁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5개 컨소시엄으로 압축이 돼 있다라는 거는 그 안에서 뭔가 큰 일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2월 달에 또 이제 4개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1개의 주가가 차별화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국가대표 AI 5개 팀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버린 AI,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뭔가 정부 주도의 AI를 소버린 AI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그 AI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연히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 가능성?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챗GPT가 있잖아요. 그럼 챗GPT와 경쟁을 해서 얘 성능의 95% 정도 달성을 하면 오케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15만 장이 한 기업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1만 8천 개에서 뭐 너 1000개 해봐, 너 500개 해봐. 지금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GPU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소원한 얘기가 아닌가. 다만 우리나라는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뭔가 딥시크에 필적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예팀을 대상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H100 같은 경우에는 뭐 500장, 그다음에 B100 기준으로는 B200 기준으로는 뭐 1000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이 장수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인재 등 핵심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뭔가 얘네들을 경쟁시키고 그 경쟁자들 중에 뛰어난 애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러한 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르면 이달 초 정예팀과 협약을 체결 및 각 팀이 원하는 GPU 데이터 인재 진원을 바탕으로 본격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거. 뭐 여기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발된 모델 올해 말까지 1차 단계 평가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죠. 5개 중에 하나는 탈락하고 4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5개 정예팀에 KAI 모델, KAI 기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예정이다. 뭐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AI 접근성 증진과 공공경제 사회 분야의 AI 대전환, 그다음에 국방 안보적 활용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걸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을까? 그리고 그중에 상장사는 뭐가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그걸 보기에 앞서서 지금 가장 그 성과가 좋다라고 평가되는 기업이 일단 네이버 팀입니다. 팀 네이버 컨소시엄인데 일단은 여기는 우리가 AI 수석 하정우 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AI 수석 배출이 이어서 국대에 선정되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AI 풀스택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모델 개발부터 자체 적용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퍼 클라우드 X인가? 뭐 아무튼 그러한 명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태국, 일본에서 소버린 AI 구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최전선에 있는 기업으로서 사실은 원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쌍벽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네이버가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종목을 공략하실 때 원래 카카오 관련주가 있었고 네이버 관련주가 있었거든요. 사실 일단은 그 AI 관련해서는 네이버 관련주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나중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선정 안 된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라든가 코넌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의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밸류에이션 좋은 종목들이 일단은 적당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사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 팀에 들어있는 애가 아니에요. 팀에 안 들어있는데 그냥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정책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외적 변수보다는 국내향 섹터 체크 필요성은 이건 뭐냐면 이 관세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각각 성장 모멘텀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5개 정예팀을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컨소시엄을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12X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상장사만 보자고요. 그래서 상장사 여기는 없습니다. 네이버만 있습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는 여기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요. 플리토, 뷰노 보이죠? 상장사입니다. 그다음에 데이원 컴퍼니 상장사입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 측에는 크래프톤, 그다음에 포티투다 리벨리온 같은 상장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AI는 NC소프트의 자회사죠. 그리고 포스코 DX, 롯데이너베이트 뭐 이런 회사들이 상장사이고요. 미디어젠도 상장사입니다. 그다음에 NHN 상장사죠. 그다음에 LG CNS, 그다음에 퓨리오사의 상장사 아니고요. 이스트소프트라든가 이스트 에이드 상장사고요. 한글과 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상장사입니다. 각각 뭐 개발 목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개발 목표는 어려운 말만 써놨지 그냥 딱 이거예요. AI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개발 목표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끝장나는 AI를 잘 만들어 볼게요. 이런 말을 어렵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상장사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방송을 돌려보시든지 아니면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이 상장사 정리를 제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원래 이거 앵커님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제가 그냥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마스터픽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아까 그 AI 그 국가대표 관련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종목들의 모든 수익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종목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AI로는 엄청난 수익을 드렸어요. 두 종목 다 세 종목을 드렸는데 두 종목은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AI 종목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요, 원래는 폰트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냥 폰트 개발 업체가 무엇이 중요한지 하시겠지만 폰트 개발 업체 요새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십니까? 유튜브 썸네일을 보시더라도 한글에 무슨 그 서체가 있잖아요. 그런 서체도 다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 돈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B2B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참가한 회사들이 대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배달의민족 이런 회사들의 그 회사 대표 서체가 있어요. 그걸 직접 개발해 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맑은 고딕체라고 있어요. 그거 자체를 얘네한테 돈을 내고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구독이라고 했잖아요. 구독해서 계속해서 돈 내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AI 시대에 텍스트 컨텐츠 수요가 증가 수혜라고 돼 있는데 타이포그래피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텍스트도 하나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독자적인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 자회사 통한 GPT 연계 서비스 확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GPT에서도 뭔가 글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서체를 바꿔가면서 줍니다. 거기 관련된 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서체. 그리고 하다못해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이 도로 표지판에 관련된 그러한 글씨들마저도 얘네한테 뭔가를 지불을 하고
국가에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 회사는 정말 AI 관련 기업이면서도 그게 이제 AI에 결부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I 관련 기업이면서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익을 내온 그런 얼마 안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신고가를 찍고 쭉 떨어졌는데 여기서 신고가를 찍은 이유가 무상증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무상증자 때문에 이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이제 내일부터 있을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조금 괜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무상증자 받을 권리는 없어요. 이제부터 사시는 분들은 권리락 맞은 가격으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AI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만 오르고 다른 애들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완전 급락을 해서 시작해서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러한 매수세를 확인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속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 단독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는 QR코드 팍스 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로 찰칵하고 촬영하시는 게 아니라요. 갖다 대시면 링크 뜨니까요. 클릭으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요즘 AI 시대고요. 늦기 전에 흐름을 읽고 좋은 기업들 미리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겠죠. 이미 AI 관련된 종목들로 큰 수익을 안겨주셨던 저희 올라운더 마스터님이기도 합니다. 결과로 증명을 해냈죠. 이번에도 역시 AI 관련해서 정말 크나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종목 제대로 준비하셨으니까요. 정말 주식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팍스 통신망 꼭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AI 관련주 제대로 준비했으니까요. 이 생성형 AI가 각광받고 있는 이 시대에 꼭 맞는 이 종목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 상승 하락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